to further defend our auto workers, I imposed this 25% tariff on all foreign automobiles and investment in American manufacturing and auto manufacturing. All manufacturing is surging. And I might go up with that tariff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우리 측은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 관세 완화를 미국 측에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We are agreeing that the tariff straight across for automobiles and everything else will be a straight across tariff of 15%. 어제 저희가 설명 들었던 내용, 최근 일본과 유럽연합이 미국과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원래 상호 관세 25%, 30% 이랬던 거를 15%로 낮췄죠. 그러면서 우리 자동차 업계가 지금 조바심에 빠졌습니다. 왜일까요? 아니, 관세를 낮췄으면 우리도 그 정도 수준으로 낮추면 좋은 거 아닌가요? 지금 근데 우리 자동차 업계는 완전 초비상에 빠져 있다. 네, 그렇죠. 일단은 그 미국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는 국가들이잖아요. 네. 일본과 유럽연합 다 미국 시장에서 우리 현대차, 기아 뭐 이런 한국 업체들과 다 직접 경쟁하는데 이미 타결을 지었죠. 15%로 타결을 지었고, 그리고 이전에 보면은 우리는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 FTA가 체결돼서 사실상 자동차도 무관세로 그동안은 교육을 해 왔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현재 품목별 관세 우리만 지금 25% 부과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타결이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무관세인 상태에서 지금 25%를 부과받는데 최소한 15%마저도까지도 관세가 낮아지지 않는다면 지금 한국산 자동차들은 여전히 좋은 품질도 좋은 품질이지만 가격 경쟁력에서 미국 시장에서 경쟁사들을 이기고 있는 건데 네. 그런 가격 경쟁력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니까 당연히 발등에 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 관세 협상마다 직접 개입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두지휘를 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좀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되레 관세 협상에 있어서 한 발 물러서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비판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유를 궁금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은 전략적 침묵을 하고 있다는데 무게를 아무래도 둬야 전략적 될 것 침묵이다. 같습니다. 네. 지난주 이제 2+2 고위급 회의가 미국 측의 일방적인 취소로 이제 무산되고 나서 사실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비상회의가 주말에도 열렸었죠. 네. 그 자리에서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강훈식 비서실장이 주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뭐 계속해서 보고를 받고 여기에 대한 의견들을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그러면 왜 지금 전략적 침묵을 하고 있다라고 보냐? 저는 이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 미국 간의 협상은 기본적으로 톱다운 방식이 아니고요. 버텀업 형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원래 우리가 미국과 예상했었던 그러니까 종합 패키지 딜, 안보 영역까지 묻는 패키지 딜 방식의 협상 타결이 아니라 지금 상황은 관세, 비관세, 투자 다 분리가 돼서 네. 각자의 담당들에 의해서 지금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물들을 모아가고 있는 과정인 아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만약에 뭐 이달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이 혹시 이루어졌다면 그 자리에서 정상 간의 담판이 이루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 각 분리해 가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굳이 직접적으로 나서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라는 거고, 마지막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상 타국가의 사례를 보면 대통령의 어떤 발언이 왜곡돼서 해석되거나 아하. 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심기를 괜히 자극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브라질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룰라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협상 방식이라든지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면 불만을 터뜨렸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반응을 하면서 아하. 50%의 보복 관세를 브라질에 그냥 물려버렸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협상 과정에서 굳이 이 대통령의 발언이
좋을 게 없다. 네. 협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좋을 게 없다라는, 그래서 전략적 침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트럼프가 지금 일본과 협상에서 그 사진이 공개되면서 굉장히 회자가 됐잖아요. 네. 직접 이 쓱쓱 쓱쓱 지우면서 대미 투자 금액 네, 본인이 이 관세 퍼센테이지 낮춰주면서 돈 받아내고. 근데 이번에 이유랑도 또 그렇게 했대잖아요. 네. 그래서 6천억 달러 그러니까요. 투자안을 뭐 받아냈다고 평가를 받죠. 우리하고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 31일에 예정돼 있는 최종 담판 성격의 이제 스캇 베센트 장관과의 회의에서 어떤 모양새가 취해질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판넬을 위해 대미 투자 금액 혹은 다른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주고받기식의 협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얘기도 있더군요. 즉흥이다 하는데 사실상 지금 상호 관세가 미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지금 15%라는 숫자를 기점으로 다 정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25%, 30% 처음에 빡 상호 관세 때렸던 거는 이미 애초에 트럼프는 15%를 받을 생각을 하고 네. 여태까지 진행한 거였다. 이런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네. 충분히 가능한 게 사실 지금까지 체결된 국가들을 보면 주요 이제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들, 영국을 제외하면 네. 나머지 뭐 일본은 유럽연합도 그렇고 다 15% 수준에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제 엄청 높은 숫자를 제시하고 나중에 이제 현실적으로 뒤로 물러서거나 뭐 숫자를 깎는다고 해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탁월하고 뭐 비난하기도 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은 아예 15%의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온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게 그게 됩니다. 사실은 뭐 그렇게 복잡한 전략이라기보다 우리도 어디 여행 가서 물건 살 때 네. 일단 낮게 부르고 보잖아요. 그리고 파는 사람도 높게 부르고 보고. 그 중간쯤에서 결국에는 중간에서 네. 결정되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이미 저걸 다 생각해 놓고 저런 식으로 한 게 아니냐. 15% 어차피 우리가 받을 그거다. 근데 이제 세게 불러놓고 그거 깎아주면서 돈은 또 돈대로 더 받아내고. 네. 알겠습니다. 천상 이 사업가네요. 장사꾼이네요. 협상의 달인 뭐 이라는 평가를 훗날에 또 다시 받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8월 1일 3일 남았습니다. 이 전에 관세 협상을 우리는 끝 맞춰야 됩니다. 근데 관세 협상을 끝 마치더라도 안심하기가 이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반도체에도 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우리나라한테는 지금 굉장히 주력 수출, 대표 수출 품목이잖아요. 그럼요. 하워드 러틀링 미 상부장관이 일단은 예고를 했죠. 임박했음을 2주 안에 반도체 관세 나올 예정이다. 지금 반도체 관세를 미국이 부과하려는 목표는 사실 명확합니다. 관세 자체보다도 이것만큼은 정말 반도체 공급망 자체를 미국 안으로 다시 가져오고 싶은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반도체 관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미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이 왜 중요하냐. 물론 자동차와 비교를 해보면 규모라든지 네. 미국 시장 의존도가 뭐 자동차 비교하면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최신 칩을 다 생산하고 주문하고 쓰는 빅테크들이 모여있는 굉장히 상징성이 큰 시장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스타게이트라든지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들이 연이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만큼 중요한 시장인데 이 시점에 반도체 관세까지 부과가 된다. 네. 그리고 한국 반도체 업체들에게는 또 한 번의 부담이 지어지게 될 것이고요.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국의 직접 투자 규모도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당장 이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종합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네. 우리 한국에 지금 뿌리 내리고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소부장, 네. 그리고 반도체 칩을 쓰는 관련 산업들에까지 2차, 3차 다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히 볼 일이 아닙니다. 네. 이 반도체의 품목별 관세 얘기는 지금 반도체 업계의 먹구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또 오랜만에 이 삼성전자에는 햇볕이 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빅딜에 성공을 한 건데요. 어제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이제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파운드리에 대한 집념. 그동안 파운드리는 그냥 거의 뭐 이익 잡아먹는, 손해만 보는 그런 영역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빛을 보게 된 건가요?
빛을 보게 될 수 있는 기반 자체, 그러니까 반전의 기반을 만들었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발주처가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인 테슬라라는 것, 그리고 테슬라가 주문한 것 자체가 이제 AI6라는 아하. 차세대 자율주행 혹은 로봇 같은 데 들어가는 칩을 주문했다는 것. 이런 것에 있어서 어쨌든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그동안 수조 원대의 적자를 보던 데에서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는 만들었다. 근데 몇 가지 이제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 거는 원래 삼성전자가 최신 공정에 들어가는 기법 중에 하나가 GAA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거든요. 네. 근데 실제 공정에서 적용한 거는 TSMC에 밀렸어요. 아하. 이게 2나노, 3나노에서 적용이 되는 건데 이걸 TSMC가 먼저 하면서 빅테크들의 주문이 TSMC로 몰린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테슬라가 삼성전자에 주문했다는 건 그동안 잡지 못했던 발열이라든지 수율 문제를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해결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그맣게 살펴봤더니 삼성전자 주가가 어제 폭등하고 오늘은 처음에 조금 내린 듯 하더니 다시 또 반등해서 오르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